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공부를 하면 입력을 해요. 공부하고. 그죠? 입력을 하면 이걸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해야 돼요. 이게 구조화를 하면 때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를 해서 이해한 걸 자기 방식으로 정리하는 걸 구조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 이거를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출력 연습을 딱 하고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나 완전하게 암기하고 있나 확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를 적용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계속 무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법 간단한 단계로 이렇게 입력, 구조화, 출력, 연습. 그래서 입구에서 출연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 출연, 입력, 구조화, 출력, 연습에서 첫 번째 이렇게 입력할 때 어떻게 되냐?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이런 체크법을 왜 활성화시키냐면 입력만 하면 입력이 잘 안 되니까 이걸 구조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체크하면서 출력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거 빼놓고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체크의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3에서 7에 읽는데 이걸 체크하기 전에 기본 읽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샤프로 살살 거가면서 읽어도 돼요. 살살 체크하고. 읽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읽고 질문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연필로 이렇게 샤프로 써놓고 읽어도 돼요. 근데 점점 7번을 읽으면 이렇게 읽는 중에서 더 중요한 것 좀 읽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줄여가면서 요약하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단련으로 이거를 시험에서는 진짜 시험 볼 때는 단련해가지고 한 번에 요 중요한 걸 탁 뽑아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3회나 7회 정도 최소 3회 이상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해되세요? 응?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두 번째, 한 번 더 읽을 때는 이제 용어, 모르는 용어나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읽어요. 그럼 모를 때는 이렇게 문장의 맥,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 동사, 아니면 목적어 이런 걸 보면서 옆 단어를 보면서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단어를 원래는 정확하게 찾아야 돼. 나중에 이게 1등급 넘어서는 만점 맞는데 걸리는데 그래서 단어장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이게 등급이 낮으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 단어 읽기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용어는 시험에 나오는 전문 용어나 시험 용어는 다 학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을 때 최대하고 최소치가 뭐냐? 연습은 최대로 많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할 때. 시험 볼 때는 최소로 팍팍 줄여도 돼요. 내가 틀리지 않는 시험을 잘 보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게 체크가 다 양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기준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밑줄 치면서 읽어야 잘 되나를 자꾸 중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체크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7번 읽을 때마다 체크가 조금씩 누적돼서 반복돼도 된다. 근데 결국은 뭐라고? 시험에 관련된 체크로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시각화할 때 도형으로 이렇게 여기 무슨 내용, 여기 무슨 내용, 이렇게 무슨 내용 이렇게 하면 한눈에 흐름이 잘 보여요. 단락 흐름이 도형으로. 이거 국어나 이런 데 보면 요점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갈 때 요게 뭘까? 특별히 가는 게 뭘까? 요 단어라고 관련된 게 뭘까? 이렇게 연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본인이 이렇게 굵은 씨앗으로만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떠오르는 걸 여기다 도척해서 요것과 관련된 건 뭐야? 이렇게 써보면 이 줄거리를 중심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연상을 하면서 기억하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요약이 나중에 복원이 잘 돼요. 나중에 선택지랑 연결되는 것, 요 흐름 안에서, 요런 단락 안에서 중요한 거 뽑고, 여기서 뽑는 것처럼 선지와 연결시켜서 선택지, 1, 2, 3, 4, 5번에 나오는 선택지와 연결시킬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어쨌든 왜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하냐면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도드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도형보다 시간의 흐름보다 이 도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자꾸 찾아내고 상대적으로 압축을 빨리 하니까 외워야 할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할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험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답을 찾는 읽기 그게 목적도예요. 발췌해서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빨리 찾아서 읽을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위에 가서 골랐더니 다 있는데 여긴데 이렇게 빨리 찾는 게 이게 노하우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시험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독서할 때 학습으로 쭉 읽는 거랑 시험지 읽는 방법은 되게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육안축으로 분석해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잘못 읽어서 틀리는 그 실수도 아이들이 30% 이상 돼요. 그래서 유형 문제마다 이 문제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읽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읽고 그게 유형별 파악 유형의 이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하는 게 내용심이에요. 그 실력이 뛰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라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유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은 이렇게 읽어내서 이거를 점검하고 다 써야 돼 하는 게 내용심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구 출도 되지만 연습을 통해서 또 거꾸로 이걸 놔서 입구 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 출이었네. 입구 출이요. 연습하고 무한 문제를 풀어서 또 가서 구조화하고 출력해보고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입력되는 거예요. 이게. 입력. 그래서 결과로 시험 점수가 출력되는 거예요. 시험 점수. 실력은 입구출까지가 많이 돼요. 여기 입구출까지가. 실력은 이게 많이 되는데 시험 점수는 요 출연. 시험 점수는 여기에 출연. 출력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돼. 입력하고 이해를 다 해서 다 알겠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입력만 하면 60점 나오고 구조화하고 이해하면 70점 나오고 암기하면 80점 나오고 연습해야 90점 나오고 이게 구출연이 계속 반복돼야 100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야 되니까 10회독을 해요. 10회독. 그럼 10회독을 뭐냐? 여러 시각별. 이번에는 틀린 문제만 보고 이번에는 시험 나올 것만 보고 이번에는 문제에 포함된 이론만 보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만들 때 함정만 보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변형하는 방법만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분석 목표에 따라 10배, 10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독이에요.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시험 문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빨리 보고 문제하고 지혜시문하고 문제하고 거기에 자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병독으로 많이 해요. 자, 어쨌든 체크를 할 때 지금 4번째인데 10회독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별도로 문제집마다 10회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 달라지면 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암기할 것 한번 다시 보고 중요한 거 다시 보고 시험에 나온 거 다시 보고 진짜 기출문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 체크하고 기출문제로 진짜 문제 나왔던 거야. 내가 풀어봤던 거 체크하고 이게 뭐라고? 암중시기. 이렇게 암기할 것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시험 예상하면서 한번 기출문제 체크하면서 한번 그럼 4번 또 읽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암기 중요 시험에 나올 거 기출 이거 표시해. 어떻게 쓰냐? 암자로 써 옆에다. 중자로 써. 시자로 쓰고 기자로 쓰고. 그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학습 목표를 보고 정리하기도 하는데 시험에서 진짜 그게 나왔나 재확인해 봐야지. 자, 기호로 표시할 때도 증가 대신에 이거 증가 안 쓰고 화살표 쓰면 돼. 위로 아래로. 이거는 뭐라고? 서로 반대말. 이거는 같은 거. 이거는 A에서 B로. 이거는 포함되는 거. 이쪽이 큰 거. 어쨌든 이렇게 기호로 유사 현상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했을 때 올라가는 거든 올라가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체크한 내려가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거 쭈루룩 동그라미 쭈루룩 세모 쭈루룩을 알 수 있어요. 유사 현상 연결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따로 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서술어를 보면 증가했다는 하락했다 커졌다는 작아졌다
강해졌다는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다 반대의 개념이 있어서 답을 고르기가 편해요. 또 별도 이렇게 별을 쓰면 이게 중요도가 20%당 1씩 올라가는 거예요. 1은 안 써도 되고 2는 40%, 3은 60%, 4는 80%, 5는 100%예요. 20%씩 아니면 별 여기다 안에다 안 쓰고 여기 2승 안에 40%.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별의 5승이 100%예요. 출제 예상하는 거예요. 변형을 연구하는 거예요.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내면 문제 내면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고난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별표 치면 3번 더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벌써 10번이에요. 10회독 말고 별도로. 10회독 상세 읽기는 또 따로 있는데 이거 말고 또 10번 읽었잖아요. 벌써. 기출 표시도 이렇게 기출 쓰기 싫으면 이렇게 새까맣게 동그라미 한 개. 또 두 번 또 풀었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럼 3개 치는 거야. 아, 이거 3개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나왔었던 거구나. 동그라미를 2개 하면 아, 예상 크다. 요건 또 진짜 예상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도 돼요. 기출의 요 동그라미 개수를 중복해서 표시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기출을 다 문제를 풀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그 내용이나 교과서에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아, 이게 시험 문제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왔구나. 공부를 시험 문제 예상할 때는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답 표시할 때도 오답도 이게 따로 이렇게 한 번 공부한 거, 2번 공부한 거, 3번 공부한 거 이렇게 체크, 발을 정자로 하면 돼요. 그럼 또 읽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었다. EX. 이게 예예요. 뭐 여러 가지로 약자, 영어 약자로 사용해갖고 다음이나 약자 해서 압축 표시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삼색 볼펜도 보세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중질시야. 중요할 거, 질문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건 검정이야. 질문한 건 파고들어가니까 파란색이야. 시빨간 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 빨리 준비해. 시빨. 그래 뭐라고? 검중, 질파, 시빨이야. 그렇게 색을 정해갖고 3번 읽을 수 있어. 중요한 거 고르면서 읽고 질문하면서 질문 파란색. 아,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쓰면서 보고 이거 시험 나와. 이거 조심해. 이렇게 쓰고. 자, 파랑은 심화 공부하는 거고 빨강은 무조건 남겨야 되는 거. 그러면 색깔 구분 나서 또 칠 수 있어. 읽을 때. 자, 노란색하고 녹색은 노녹은 정의야, 정의. 노란색, 녹색, 안전종, 정의, 의미 정의 이렇게 필수야. 노랑, 녹색. 개념, 정의, 이런 것만 소개념 이런 색깔만 노란색, 녹색으로 딱 쓰는 거야. 볼펜도 그렇고 형광펜도 그렇고. 시험 볼 때는 뭐 정의 이렇게 꺾기도 그러지만 그럼 개념 정의만 다 살피면서 한번 읽을 수 있어. 형광펜도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볼펜 3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왜? 볼펜을 쳤더니 너무 많아 색깔이. 그래서 빨간색 중에서 빨간색 형광펜으로 진짜 시험 나올 것만, 노란색 녹색 중에서 개념 중에서 진짜 볼 녹색만, 그 다음에 파란색 질문 중에서 다 해결했고 진짜 다시 또 해결할 것만, 더 심화할 것만,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형광펜 치면서 또 칠 수 있어. 자, 색연필은 책을 버리기 전에 진짜 요거는 책을 버리는데 너무 아깝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박스를 쳐. 요거만 다 써. 필수 암기용으로 A4나 노트에다가. 아니면 한 장에 다 정리해. 달달달 외워. 이게 시험 직장에서 시험 직전에 보는 배경이야. 그러니까 색연필 치는 걸로 한 번 또 읽을 수 있어. 자, 특별한 색은 특이한 기준으로 발표를 해야겠다, 수행평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추가로 포스트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포스트잇 붙이는 거나. 이게 자기주도로 더 깊이 하고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 대학을 가르는 킬러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킬러 문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백지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인 다음에 복사를 해. 그러면 포스트잇 노트가 돼. 이거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정리된 것만 여기다 또 정리할 수 있어. 쓰면서. 그러면서 또 공부할 수 있어. 자, 도형을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는 긍정, 세모는 부정, 네모는 중립, 아니면 이거는 A, 얘는 세모는 B, 여기 C. 이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학생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지.
학생은 놀았습니다. 그러면 놀았어에다가 세모를 치는 거지. 느낌을,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체언이야. 주어나 목적어 있는 데다가 얘가 슬펐으면 동그라미, 기뻤으면 동그라미, 슬펐으면 세모. 애매하고 그러면 네모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걸 분류독이라고 해요.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치면서 한 번 더 읽을 수 있고, 사례만 박스 치고 이 사례랑 관련된 이론이 뭘까? 이 사례는 어떤 이론을 설명할까? 이렇게 거꾸로. 보통은 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써주기 때문에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이것과, 이건 내 집단이야, 이건 외 집단이야, 이건 2차 집단이야, 이렇게 사례를 보고 이론을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또 읽을 수 있어요. 유사한 사례를 다시 읽고 사례를 연상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로.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시험 볼 때 꺾어서 표시합니다. 자, 직선도 그냥 읽을 때 한 줄은 보통이고, 두 줄 그으면 더 중요한 거고, 세 줄 그으면 정말 중요한 거고. 자, 곡선도 이렇게 하면 보통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계속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냥 대충 그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이 꼬부랑에 따라서 중요하면 계속 심하면 외워야 이렇게. 곡선 표시를 하는 게 달라지면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로 읽을 때도 샤프로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주면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계속 머릿속에서 판단하면서 뇌가 계속 발달하면서 판정하면서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직선 치면서 읽을 수 있고 곡선 치면서 읽을 수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직선 치다가 요거는 전체 내용에서 불필요하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삭제하면서 읽을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복원하면 돼. 근데 처음에는 30% 줄이다가 점점 줄이는 걸 늘려서 나중에 시험 볼 때 한 70% 지우고 30%만 남겨갖고 딱 풀 수 있으면 엄청 빨리 읽어요. 중요한 거 찾고. 그러니까 삭제 연습을 해야 되고 삭제 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왜 요약 정리를 못하냐면 삭제 연습을 안 하고 무조건 선택만 해서 이 삭제한 게 맨날 찜찜하니까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삭제 연습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목차에다가 목차를 외우면, 목차는 기억에 강해요. 목차가 있으면 컴퓨터에 디렉토리가 있는 것 같고 더. 그러면 목차에다가 단계 번호를 구하고 이 목차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1, 2, 3 있어. 그럼 이걸 잘라. 이런 4개는 목차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2개, 3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필요한 단어는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러면 1단계 목차, 2단계 목차, 3단계 목차는 단계, 한 단계, 2단계 목차를 더 넣은 거잖아. 이 목차에 이 번호들을 부여해가지고 읽으면서 목차에다 추가해서 글을 읽으면 요거를 요점 정리가 되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 읽으면서 국사책, 과학책에는 그림이나 표, 이런 거 다 특이한 거 체크하고 읽어가지고 여기다 요 그림이나 표에다가 추가해서 쓰면서 읽어도 돼. 필요한 부분은 글자에 써있어, 필요한 거를. 그러면 그림하고 표 분석이 굉장히 늘어. 그러면 그림표를 보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끝까지 복습이 돼, 진짜. 그림표만 보면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게 벌써 20번이야. 포스트잇 있는 거 추가 정보 상세하게 하고, 포스트에다 요점 정리하면서 별도로 모아가면서 심화 정리하면서도 읽어도 되고, 체크를 다 체크했어. 그걸 연결해, 이렇게. 이 박스 치는 거 중에, 불필요한 거 중에, 그림 선택 중에, 이거 중에, 이렇게 연결해서 줄거리를 만들면서 척추의 뼈대, 주제를 만들면서도 읽을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제를 뽑았어. 박스 친 거. 그러면 박스 칠 때는 예시도 쳤으면 좋겠고요. 뭐도 쳤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마인드맵처럼 생각할 수 있어. 불필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표와 선택될 때 제가 본 표는 이런 거 좋았고, 이런 건 나빴고, 이런 건 잘 정리됐고, 이럴 때 효과 있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마인드맵이야. 그래서 창조적 발상, 내가 공부한 거에다가 또 마인드맵 할 수 있다고. 자, 그렇게 마인드맵 만들면서도 읽을 수 있고, 자, 체크한 거랑 나중에 요약집이 있어. 그래서 총정리 요약집도 있고, 참고서 뒤에 요약집도 있어. 이거랑 비교해보면, 내가 요약하는 게 출판사 수준인지, 출판사보다 내가 훨씬 성의 있게 요약했는지, 내가 이걸 훨씬 잘 뽑았는지를 알 수 있어. 이걸 잘 뽑으면 이게 선택지를 잘 만드는 능력이야. 그럼 개요랑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아까 도식화 나오는 것처럼 체크를 도식화로 여기 있는 거를 다 표처럼 만들 수도 있어. 왜? 시험에 도식이 나오면 이게 우선이니까. 자, 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화도 아까 나왔으니까 더 안 체크하는 거예요. 자,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동. 통시야. 시간이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거야. 시간이 흐르는 건 서사, 사건, 소설, 소설,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아니면 진술 방법, 설명 방법. 이게 변화의 이유, 변화의 단계.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적 흐름으로 이렇게 시간적 흐름, 이렇게 시간, 옛날, 현재, 과거 이렇게 시간적 흐름으로 분석하면서 한번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게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동구냐 서구냐 앞사람이냐 뒷사람이냐 이 공간 차이 이거 시간 차이로 한번 보고 공간 차이로 한번 보고 이 변화를 볼 수가 있어. 자, 유형별 차, 유형 특징이에요. 유형을 정복하면 2등급에 올라가. 문제 유형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가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가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고 뭐 도형 문제는 각도를 먼저 보고 뭐 무슨 모형은 뭐 식을 정리해 갖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이는 수형이 있어. 시험 유형 문제가 비슷비슷해. 항상 수능은 70%가 똑같아. 내가 나오는 범위에서 나오고 나오는 스타일로 나와. 30%만 조금 요걸 다시 재구성해 갖고 조금 바꿔. 그러니까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형별로 보면서 이런 유형에 나오겠다 이런 유형에 나오겠다 하면서 점검할 수 있어. 갈래별 특성도 있어요. 갈래별 특성 읽을 때 체크할 때도 왜? 시는 이렇게 체크하고 소설은 이렇게 체크하고 문학은 이렇게 체크하고 비문학은 이렇게 체크하고 과학은 이렇게 체크하고 이게 갈래별 글의 특징 따라 글의 종류별로 쓰는 방식 틀려요. 뭐가 되면 음악교과서하고 수학교과서 써야지는 방식이 다르고 과학교과서, 역사교과서 쓰는 방식이 다르니까 읽는 방식도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이해하기 좋아하는 체크별, 좋은 체크 방식이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 터득한다고. 밑줄을 치고 자기가 자꾸 노하우를 축적하면. 자, 문제집도 문제집의 안에 있는 핵심 정리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류가 난 것도 점검해야 되고 오답 기준도 봐야 되고 핵심 요약하는데 문제집 해설 같은 게 있어요. 해설집 값이에요. 문제집 값은. 문제 안에도 요약이 있어요. 문제 안에 소개념이 숨어있고 해설집에도 이걸 설명하는 방식, 이 해설집의 구조, 공부법 이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보면 이 해설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변형 문제를 만드는 데는 최고의 바시의 해설이에요. 그 해설의 출제 배경 이론이 뭔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값이 해설집 값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집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할 수 있어.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문제 스크랩으로도 한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 해설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볼 수 있다고. 자기가 쓴 노트 있어. 노트 필기 체크하고 노트 필기 또 공부해. 자기가 교과서처럼 시험 나오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자, 연습장 다 썼어. 연습장 다 쓰면 연습장을 딱 보면 이게 수학을 많이 했는지 수학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과학은 했는지 영어를 했는지 이렇게 연습장 한 권을 쓰게 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보면 얘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 이게 다 보여서 연습장을 딱 보고 너 평균 몇이지? 그럼 깜짝 놀라 애들이. 그 연습장 자기가 쓰는 연습장을 공부한 거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연습장을 썼어요. 이렇게 수학을 풀었어. 그러면 여기 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는 무슨 아이디어야. 외곽을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해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어. 그러면 이런 것만 다 모은 거 연습장에 써놓은 공부 끝난 다음에 핵심 키워드 소개념 써놓은 거를 다 모은 게 소개념 노트야. 이게 있으면 요거를 다시 안 풀어도 돼. 복습이 순식간에 돼. 근데 애들이 이걸 안 써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강을 들었대. 수업을 들었는데 그 들을 때는 알겠는데 다시 풀라니까 모르겠대. 그때 배운 게 이런 소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만 따로 써놓으면 돼. 이거 다 계산할 줄 알거든. 요거만 힌트 주면. 이런 힌트들만 쭉 계속 번호 매겨갖고 1, 2, 3, 4 해갖고 모아놓은 소개념 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복습을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연습장을 읽을 수 있어 또.
그러니까 읽을 때도 복습할 때 시험 문제를 보면서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봤어야 되구나. 이게 최단 코스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구나. 그래야 빨리 공부하는구나.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 봐야 이해가 빠르구나. 하는 속도 연구해서 시험장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연구해야 돼. 자, 문학도 글에 따라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 것처럼 해설을 보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풀이가 쭉 이렇게 수학이 있어.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거는 분배 법칙. 요거는 방정식. 방정식에 있는 개수.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눌 수 있거든. 이렇게 단락으로 사건의 흐름이나 단락으로 흐름으로 구분해갖고 이 전체의 핵심목, 이 전체의 핵심목, 이 전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설도 단락 구분하면서 문학처럼 읽어야 돼. 이렇게 소개념 단락으로. 그래서 이 개념의 수가 2개인 게 쉬운 문제, 수능에서. 3개인 거는 좀 어려운 문제, 5개인 거는 최고 난도 킬러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5개가 연결되는데 이거랑 연결되는 방식, 이거랑 연결되는 방식이 노하우로 문제 풀면서 애들이 터득해 나가는 거야. 자, 수학을 할 때 이 개념에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다 써놔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이게 왜 생각 안 할까? 이런 요것과 요것의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고급이야. 왜 그러냐면 방정식 배웠을 때 하고 도형 배웠을 때 하고 방정식과 도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이 방정식을 떠올려요? 그러면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는 안 써 있어요. 해설집에는. 그러니까 요렇게 사전 문제 요거 1개, 2개, 3개 이거를 4개, 5개야. 사전 문제는. 그러면 요거를 이게 레고 블록이야. 레고 블록 5개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커지면 수학을 100점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랑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여기 이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는 저쪽 거도 요면이 있어야지. 그래 레고에 결합되지. 이걸 공부를 따로 해서 누적해야 돼. 몇백 개를. 자, 영어 문장 구조. 독해 방법 배워야 되고 필수 문법도 들어야 되고 끊어읽기도 연구해야 되고 직독직해도 연구해야 돼. 그러면 직독직해 하면서 속도, 무한 속도 빠르게 연습할 수 있어. 자, 체크할 때 반드시 역삼각형 해야 돼. 그 접속사 같은 거는. 왜? 접속사 거의 안 써줘, 수능에는. 애들이나 많이 쓰지만. 꼭 필요한 것만 써줘.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아마 이런 것들. 아니면, 이게 연결하라고 하는데, 접속사, 특히 뭐 이런 거. 아니면 지시어. 그것은,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연결이 돼.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자, 왜 역삼각형이냐면 이건 긍정 부정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도 영향되고 이쪽으로도 영향되고 둘 중에 다 영향된다고 접속사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불안하다고. 구조 연구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이걸 동그라미 쳐야지 생로 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칠 수 있을 만큼 즉각할 수 만큼 이 체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련을 해서 저절로 체크해야 돼요. 근데 체크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쫙 올라가 보세요. 이거 칠 때, 포스티브 칠 때. 이렇게 체크한 것만으로도 느낌이 떠올라요, 이렇게 할 때. 여기 설명할 때, 자, 요 녹색으로 요 칠은 요 부분은 마인드맵 설명할 때구나, 이렇게. 체크 흔적을 보면 그 당시에 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생각들을 복원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이 생각에서 이거 했지 하고 금방 떠올라가지고 그걸 다시 생각할 수 있어. 자신감, 반복 읽기에서 나는 정확하게 중요한 걸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라는 게 터득이 되면 공부량이 시험 속도도 그렇지만 공부량이 10배 차이 나고 공부량이 읽는 속도가 100배 차이 나고 진짜 기억하기로는 계산상으로 10,000배 정도까지 올라가요. 피크치까지 가면. 대신에 3, 4일 동안 쓰러져 있어요. 자, 복습의 효율은 시간의 효율입니다. 복습을 하면서. 암기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체크하면서, 그거를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중에는 쭉 빠르게 읽으면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체크만 딱딱딱딱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게 바로 답이야. 그럼 반복했어요. 이걸 볼까요?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 35번이잖아요. 수석한 애들이 30번 이상에는 전교 1등하고 막 만점 맞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30번 읽은 다음부터는 횟수 안 셌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똑같게 3주에 읽기, 체크 전에 읽기 이렇게 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보라는 거지. 그렇게 읽을 수도 없다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체크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읽기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인데 진짜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이거 봤는데 또 봐요? 봐도 소용없는데요? 생각을 안 하면서 읽잖아.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체크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읽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정리 방법이 있는 게 입력 방법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나중에 구조화하는 방법이나 출력하는 방법이나 연습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읽었는데요. 2번 읽었는데요. 하나도 안 읽은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면 20번은 읽을 수 있어 책을. 그래서 30번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읽었어. 굉장히 막 내가 빠르게 30번 읽으면 통째로 다 외워요. 거의 다. 읽기만 해서도 점수가 나와요. 동아쌤입니다.